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떨리네요. 달코님 안녕하세요. 레이튼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 괴이증후군을 녹화하신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달콤님 방송을 시청하게 됐는데요. 전부터 공포게임이나 쭈꾸루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 나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별풍 50개인 적은 수로 열혈 팬이 된 그런 레이튼입니다. 사연 라디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런 얘기 게시판에 쓰기엔 좀 많이 자신감이 없어서 메일로 보내려고 해요. 사연이 많이 모이면 방송에서 읽겠지만요. 만약 제 사연 읽게 된다면 꼭 방송한다고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19년 살았고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 그런 고3이지만 그 19년 사이에 지옥 같았던 나날들이 계속되던 기간이 있었어요. 사실 태어날 때 조선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친인척 중에선 고모가 태어났고 20년 만인가 제가 태어났으니 엄청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할머니가 얘기해주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자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1 때 폐렴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링거를 맞았어요. 아니 잠깐 배경음악이 너무 밝은데 어쨌든 계속 읽을게요. 정맥주사 팔 접히는 부분에 보이는 핏줄 그쪽에 맞았는데 그때 링거 투표라 해야 할지 관이랑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관을 따라 내려오면 팔 근처에 링거랑 정맥주사 바늘이랑 연결하는 고무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약이 들은 것 같은 주사를 놓았는데 그때 피가 역류해서 간호사분이 신속히 처리했는데 그때부터인지 약간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피가 많이 나오고 하는 고어물 같은 거는 잘 못 봐요. 실제로도 남이 피를 흘리면 그 기억 때문인지 무의식적으로 웃기도 하고요. 지금은 고치고 있지만요. 이런 것 때문에 저랑 오래 본 애가 2명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이코패스라 놀리기도 해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학원에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학원에서 중간 기말 끝나면 그날은 학원 나와도 노는데 영화 다운받는데 고어물이 많이 보더라고요. 소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오히려 그냥 집에 가거나 그랬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괴롭힘 많이 당하고 오해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낸 애도 있고 괜찮았는데 초6 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유난히 절 괴롭히던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진짜 얼마나 심했냐면 툭하면 시비 걸고 코를 때려서 코피를 낸 적도 있고 눈도 때려서 눈에 있는 시필줄까지 터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을 데리고 와서 저를 때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피해자인데 마치 자기 집에서 제가 가해자인 마냥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제가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변 학생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눈 감고 버티자, 졸업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죠. 같은 중학교 가도 안 볼 거니까. 제 생각은 적중했는지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에 갔는데 같은 반 된 적도 없고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중고등학교는 다른 초중고등 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심한 나머지 소위 말해서 찍혔다고 하죠. 네, 찍혔어요. 중1 때 찍혀서 따도 당해보고 돈도 뜯겨보고 신체적 폭력도 당해봤어요. 그치만 그때 아직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이미 조금 미미했고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혼자 꾹 참아왔죠. 그렇게 중1, 중2, 중3까지 그나마 중3은 덜했지만 애들이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버텨왔지만 위기는 찾아왔어요. 진짜 왜 학교폭력 당하는 애들이
자살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버티기 힘든 거예요. 참고 참아왔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살기 싫다고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핍박받기 싫어서 말이죠. 그치만 매번 자살하기 두려웠어요. 죽는 게 무서웠고 부모님한테 불효니까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로 넘어왔지만 상황은 그대로. 학기 초는 애들을 알아간다고 조용했지만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2, 고2까지 멀티미디어란 선생님이 노트북을 가져오면 TV랑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고1 이때 가끔 너무 참다 못해서 그럼 너희가 고쳐보던가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너가 멀티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위에 거 빼먹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고1, 고2 때 가끔 선이 고장나고 연결이 안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다 못해서 그럼 너희가 고쳐보든가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너가 멀티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답도 없었어요. 고장난 선보다 저한테 화를 낸 애들을 고치고 싶을 정도 말이죠. 제가 어릴 때 눈물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안 울 거야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안 울었어요. 오히려 밝게 지내고 더 많이 웃었으니까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서럽던 게 터졌나봐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 도저히 멀티미디어 일 못하겠어요. 다른 애 시켜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말을 했죠. 그래서 2학기 땐 다른 애가 했는데 걔는 1학기 때 저한테 멀티일 가지고 뭐라 했던 애들 중 한 명인데 모르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제가 했죠. 그렇게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하는 일은 없어요. 고1 때는 근데 고2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애는 누구인지 물었는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했고 학폭위, 일명 학교폭력위원회를 줄임말 쓴 것 같네요. 없이 일 처리한다는 문서를 선생님한테 쓰고 저한테 여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 불러서 엄마랑 같이 학교 갔어요. 야자 시간엔 그때 저 야자 안 했으니까요. 라고 써주셨네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제 입장에서 그 사건을 쓰려고 종이를 딱 받고 쓰려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는데 그 후에 학교 자체에 상담 선생님을 불러서 상담하는데 제가 그 고2 때 사건 이후에 상담받고 2학기 초에 끝났어요. 짧은 기간 동안 상담이지만 많이 도움이 됐죠. 고1, 고2 사이에 SNS도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팬덤 문화 있죠? 제가 걸그룹 중에 에이핑크라고 그 그룹 팬덤이 되면서 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긴 했어요. 그 팬덤 안에서도 SN상에서도 익명이라고 매너 없는 행위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잘 지냈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고2가 되면서 원거리이긴 하지만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나 싶었는데 여자친구 쪽에서 취직을 한다고 연락이 조금씩 끊기더니 아예 안 되더라고요. 카톡을 보내면 분명 보지만 답은 없는 그런 상황 아시죠? 그렇게 500일 정도 넘었어요. 그치만 제가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문자로 보냈어요. 4, 50일 전이에요. 지금 보면 잘 지내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게 지내다 여친이 다시 생겼는데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여자친구 성격이 조금 그렇다네요.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연애에도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안 들렸어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빨리. 네, 이어서 할게요. 연애에도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사람 사귀는 것도 두려워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학폭을 당하면서 방관하는 사람도 많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에게도 상처를 받았죠. 진짜 가까이 있던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딜레마예요. 저한테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지만 옛날 기억이 밟혀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상처받으면서도 잘 안 웃고 지내서 남들이 더 몰라주나 봐요. 상처받는지 그렇게 화가 속으로 쌓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데 말이죠. 사실 제가 어필을 안 한 것도 있어요. 너무 안 밝히니까 모르는 거죠.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고3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안 밝히면 모르니까. 학폭 탓인지 그 여파로 사소한 장난은 괜찮지만 큰 장난은 잘 못 받아들여요. 아직까지도 사소한 장난은 가끔 못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하나 둘씩 고쳐가야 하지만요. 부탁도 좀 많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꿈이 있어서예요. 순천향대? 됐죠? 하나둘씩 고쳐가야 하지만요. 집착도 좀 많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꿈이 있어서예요. 순천향대 의학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사실 꿈이 약사예요. 사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약사. 학폭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자책감이나 죄책감도 심한 편이고요. 집착 많고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도 아직까진 어색하고 많이 긴장되고 온갖 잡생각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자책감 심하고 자신감 없어요. 자존심도 없는 남자기도 하고 눈물 많은 찌질한 남자, 좋게 표현하면 감수성 풍부한 그런 남자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좋게 말할 수 있을까? 혹여나 갈등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는 말은 빼고 하자. 이런 류의 생각이 많아져서 말을 빙빙 돌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기분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한테는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하죠. 이런 거는 상담 선생님은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생각이 깊다 하더라고요. 고민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 또 상처받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기도 하고요. 말이 너무 길었나요? 고민은 달랑 한 줄이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번 풀어놔야 제가 속이 그나마 편해져서요. 쓰는데 1시간이나 걸린 것 같은데 읽기는 많이 귀찮으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 모든 진심이 여기 다 있어요. 왠지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 쓰도록 할게요. 사연 라디오 하시면 꼭 저 방송한다고 불러주세요. 제 사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그리고 사연 들으시면서 신청곡은요. 아웃사이더의 피에로의 눈물입니다. PS 1시간 동안 쓰면서 중간중간에 그 기억들을 회상하다 보니 서럽던 기억이 나서 우려버렸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일단 트라우마가 있었기도 했지만 그 학폭이라고도 하죠. 학폭도 있었고 이제 약간 이제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이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도 어색하고 많이 긴장되고 옷 잡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거는 일단 사회초년생들 다 공통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계속 이제 사회를 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먼저 고쳐본다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면 이제 알바도 할 테고 직장도 다녀볼 테고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도 가볼 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일을 다니다 보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를 어떻게 안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을 해도 처음에는 잘 못하잖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좋아지는 것처럼 말도 똑같이 처음에는 못하지만 계속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일단 레이트님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없어요? 그럼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건가요? 일단 트라우마가 이게 잘 이제 극복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고소공포증이 생겨버려서 지금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 이제 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일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하면은 조금씩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잘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레이트님 답변이 잘 됐나요? 그러면 아웃사이더 이거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